백제 금속 공예와 화려한 미술 양식을 보여주는 사리 장엄구.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생동감이 뛰어난 문양으로 세련된 멋이 느껴집니다. 사리 장엄구는 익산 미륵사지 서쪽 석탑의 심주석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석탑의 가장 깊은 곳에 간직했던 사리 장엄구.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중생을 구제하는 미래 부처 미륵불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 백제의 무왕은 미륵신앙을 품고 이상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사비성이 아닌 그의 고향 익산에 최대 사찰 미륵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무왕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미륵사지 석탑에 숨겨진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서로 약 260m, 남북으로 약 640m에 이르는 미륵사지는 넓이가 5만 평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터입니다. 길을 가던 중 미륵 섬전을 만나게 된 백제 무왕 부부. 왕후의 부탁으로 미륵불상을 모실 사찰을 짓고 미륵사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발굴된 절터 중 최대 규모인 미륵사지는 규모뿐만 아니라 건물의 배치와 구조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백제의 사찰들은 대부분 그 탑이 하나 있고 금당이 하나 있는 일탑 일금당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비시대의 특징적인 가람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륵사지는 이와 다릅니다. 탑과 금당이 있는 가람이 세 개가 모여서 되었기 때문에 삼탑 삼금당 형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특히 탑들이 중앙에 있는 절에서는 목탑이 9층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동쪽에 있는 동원에서는 석탑이, 그리고 또 서원에서도 석탑이 세워져서 목탑과 석탑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독특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 미륵사의 구조상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풍당당했던 미륵사는 백제의 몰락과 함께 사라져갔고, 그나마 남은 석탑 역시 세월의 풍파 속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미륵사지 석탑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10년. 일본에 의해 석탑과 주변 석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사 시에도 당시에 무너지기 전에 석탑을 실측을 했던 도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했던 조사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미륵사탑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가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이 그냥 놔뒀다가는 쓰러지게 생겼으니까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인 콘크리트를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뒤에 보강을 했던 거죠. 일제강점기인 1915년 시멘트로 임시 방편적인 보수를 해놓은 미륵사지 석탑은 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오랜 시간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온전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이 임시로 보수한 미륵사지 석탑의 본래 모습을 찾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특히나 이 1300년 이상 되면서 원래의 부재들이 많이 풍화되고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살리는 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9층설 또는 7층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7층 이상을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근거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6층, 즉 남아있던 부분까지만 수리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추정해야 복원을 지향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살리기는 1998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고 1999년에 문화재위원회가 석탑의 해체 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일일이 석재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덧발라 놓은 시멘트를 벗겨내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는데요. 일제가 발라놓은 시멘트 양만 해도 185톤. 원석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치과에서 치석 제거용으로 쓰는 도구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우리 전통 공구인 이제 돌을 깨는 공구들이 있거든요. 전부터 시작해서 그 공구는 이제 다 사용을 했고 현대 공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콘크리트가 단단하다 보니까 그 치석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원 부재에 조금씩 뭐가 남아 있는 거에 흔적이 그것까지 다 제거를 하느라고 수작업으로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약간 치과 공구까지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구가 현대적 공구랑 전통 공구 다양하게 많이 쓴 거죠. 석부하고 외부에 있는 거. 국립문화재연구소 미륵사지 석탑 보수 정비단은 3년에 걸쳐 콘크리트 잔해를 세밀하게 벗겨냈고 마침내 185톤의 일제 잔재를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00개가 넘는 부재들을 수습하는 데만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의) 긴 해체 작업 도중에 미륵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석탑 1층의 첫 번째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인데요. 그동안 추정으로만 여겨지던 미륵사의 창건 배경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해체 작업이 한창이던 2009년 석탑의 가장 안쪽에 모셔진 사리 장엄구가 발견됐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덮으면 되잖아. 문제가 없네. 야, 이걸 바닥에 놓고. 함께 발견된 금제사리 봉영기에는 미륵사 창건 배경과 발원자, 석탑 건립시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는 2009년 1월 그 1층 내부의 심주석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금제사리 봉영기라는 금판 내용을 보면 639년 그러니까 정월 1월 29일 날 그 사리를 모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내용들은
그 백제 왕후가 발언을 해서 이 미륵사를 창건했다. 이런 내용들이 확인된 것이죠. 목탑처럼 석재 1600여 개를 짜맞춰 완성한 미륵사지 석탑. 일부 석재는 나무판처럼 얇고 넓어서 조립하는 데 정교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선조들이 쌓았던 길을 되짚어가는 과정이었는데요. 미래에 출현할 미륵불을 기다리고 융성한 백제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으로 돌을 고르고 다듬고 쌓아 올렸을 1400년 전의 백제인의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보수 작업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기존 문화재 보수가 단순히 옛 것을 따르는 것에 만족했다면 미륵사지 석탑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현장에 보완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수리 방법, 특히 이 신석재와 그다음에 구부재를 결합해서 힘을 받도록 하는 구조접합 기술이라든지 또는 구부재 사이에 힘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는 무기질 재료의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5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 연구를 한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수리 기술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륵사지 석탑을 20년 동안 수리하고 나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저희들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부재의 재활용률을 47%에서 81%로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도한 복원을 하지 않고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보수 원칙을 따라 6층까지 부분 보수했는데요. 진정성 있는 문화재 보수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년간) 이어졌던 미륵사지 서쪽 석탑의 해체 보수 작업은 단일 문화재로는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1400년의 세월 속에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던 석탑. 미륵사지 서쪽 석탑은 이제 백제의 화려함을 품고 다시 우뚝 섰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 빛을 잃어가던 백제의 문화. 1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다시 찬란하게 빛나는 미륵사지 서쪽 석탑. 무왕의 꿈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